자, 우리 연립방정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왔던 얘기죠. 연립방정식이라 하면. 자, 연립방정식의 과정 자체는 미지수가 2개 이상이죠. 미지수가 2개 이상입니다. 미지수가 2개 이상에 대한 서로 다른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하지. 다시 한번. 미지수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중학교 때는 우리가 연립방정식 했을 때 미지수가 보통 거의 2개 정도에서 끝났죠? 맞죠? 그래서 중학교 때 나왔던 연립방정식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2개인데 그 다음에 차수는 1차인 꼴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방법이 뭐 그럼 무슨 법 이런 말 쓰나? 요즘도? 가감법.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적당한 상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하나의 항을 소거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가감법이라고 하죠. 맞아요? 적당한 상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한 개의 항을 소거하는 방법 가감법. 근데 가감법 말고 문자를 한 문자로 만들어서 해를 구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하죠. 가감법, 대입법.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해결했습니다. 이해 안 들어봐도 되죠? 그죠? 이해 안 들어봐도 됩니다. 근데 또 한 번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돼요? 바로 자,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다음 과정이 1차 함수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XY 좌표 평면에서 각각의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직선이 만들어졌죠.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직선이 만들어지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놈들이 직선이 만들어져서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 값이 뭐가 돼요? 두 직선이 교점이 됐었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이 됐었습니다. 여기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였는데 이 얘기가 다시 또 언급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주체를 직선의 형태로 봤을 때는 직선과 직선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두 직선 자체가 항상 이렇게 하나의 교점만 나오는 건 아니란 얘기야. 다른 말로 바꾸면 두 직선의 교점, 즉 연립방정식의 해가 요거 딱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란 얘기라고. 알겠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우리가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오케이? 해서 보통 연립 방정식의 해의 형태는 3가지죠. 3가지. 정상적으로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또 해가 없는 경우, 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렇게 3가지 꼴로 나오죠. 맞니? 그러면 어떤 조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보통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여기다 쓸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 해를 구할 때 어떨 때 해가 무수히 많고 어떨 때 해가 없고, 요 개수들의 조건으로 혹시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찾아봤었죠? 첫 번째는 이 비율로 봅니다.
x의 개수의 비율인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다 같을 때, 이 비율이 다 같다는 얘기는, 얘들아 이런 얘기지. 뭐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이라는 식과 2x 더하기 4y 더하기 6은 0이다. 이럴 때 우리가 비율이 다 같은 꼴이지. 맞아요? 그럼 똑같은 놈이죠? 똑같은 놈이니까 해가 몇 개겠어요? 무수히 많죠. 요 조건을 충족할 때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수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1차 방정식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부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부정. 해가 무수히 많다. 자, 두 번째는 오케이. a-분의 a랑 b-분의 b랑 같은데 마지막 상수항인 c-분의 c의 비율만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6이 아니라 다시 뭐 1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x 더하기 2y는,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2분의 1은 제로죠. 만약 2로 나누시게 되면 x 더하기 2y 더하기 2분의 1은 제로이기 때문에 개수가 얘네들은 똑같은데 상수가 달라요. 동시에 성립하는 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지? 해서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하죠. 수학적으로는 뭐라요?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 자, 그럼 요 입장을 다르게 또 한번,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랑 해가 없다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봤을 때, 기하학적으로, 즉 이 직선의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두 직선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일까요? 해가 무수히 많다. 두 직선이. 그렇지. 일치하는 형태로 두 직선이 그려진다라는 얘기겠지. 두 직선이 겹치는 일치하는 형태겠지. 그 다음 얘는 어떤 형태로 두 직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일까? 평행. 그렇지. 평행하니까 교점이 없는 거죠. 됐죠? 오케이. 세 번째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감법 또는 대입법으로 구하는 경우는 어떨 때냐면, 그냥 통상적으로 a-분의 a랑 b-분의 b만 다르면 이래버리면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감법이라든가 대입법으로 해를 구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가감법 대입법으로 그냥 해를 구하시면 돼요. 됐니? 오케이.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건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첫 번째는 똑같이 1차는 나오는데 이제 미지수 개수가 조금 많아지는, 뭐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좀 여러 개가 되죠. 제일 흔하게 등장하는 게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가 3개면 10도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그럼 3개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찬찬히 하나의 문자 없애버리면서 나머지 문자들 찬찬히 구해주면 되는 거야. 보통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우리가 가감법을 동원하시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라서 바로 그냥 책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대표형 66-1번 문제를 보시면 x-y 더하기 z는 4고요. 첫 번째 식은 2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 x 더하기 2y x 더하기 y 마이너스 2z는 0.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뭐 적당히 얘네들 가지고선 우리가 Z항 없앨까요? Z항 없애십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Z항을 없애버리시면 이제 빼주면 없어지겠죠? 맞아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셔도 돼요. 괜찮니?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시면 2x 빼기 x니까 x 남고요. y 빼기 빼기 y니까 2y가 남죠. Z항 없어지면서 는 마이너스 2가 남네요. 2 빼기 4니까. 자, 그럼 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네들 가지고 또 역시나 Z항을 또 없애줘야겠지. 그래서 x, y만 남는 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요게 조금 더 편하겠죠. 곱하기 2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2z는 8이고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2z는 제로죠. 요게 더하시면 3x 마이너스 y 맞죠? 는 8 되네요. 이렇게 x, y 항을 또 뽑아냈어요. 자, 얘 바로 그냥 쓰겠습니다. 3 곱하시면 3x 더하기 6y는 6인가요? 뺐을 때 7y는 마이너스 14인가? 플러스 14네요. 그러니까 y가 얼마예요? y가 마이너스 2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x는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으면 2하고 마이너스 2는 제로죠. 그죠? 그러니까 z는 0이다. 편하게 이렇게 푸시면 되죠. 됐니? 근데 이 미지수가 3개짜리도 지금 요런 해가 특수한 꼴이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 미지수가 3개짜리도 이런 모양이 해가 특수한 꼴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옆에 67-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대표용 67-1번 x 더하기 4y 더하기 z 는 마칠 그 다음에 5x-2y 더하기 z 1 3xyz는 마3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 정해서 이제 없애줘야겠지. 뭘 없애는 게 편하겠니? Z 없애는 게 편하겠네요.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바로 빼겠습니다. 오케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럼 뭐 나오니? 4x 마이너스 6y는 8 일단 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빼겠습니다. 2x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3y는 4네.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2로 나누시면요 똑같은 이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x하고 y가 무수히 많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x, y에 무수히 많은 값이 나오면 z도 당연히 무수히 많겠지. 그치? 그러니까 해는 무수히 많다 부정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과정 자체는 똑같이 가감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문자 하나를 항 하나를 소거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가봤더니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해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라고. 뭐 특별하게 언급 안 해도 되겠죠? 괜찮지? 자, 이제 그런데 우리 연립방 정식은 보통 이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게 활용 문제죠. 활용 문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연립방 정식의 활용은 나와요. 연립방 정식의 활용의 가장 대표적인 테마가 여러분들 뭐예요? 활용의 가장 대표적인 테마. 농도인가요? 그죠? 농도가 뭐 소금물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형태의 농도가 있습니다. 또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맞아요? 또 일률, 일의 양에 관련된 문제, 우리가 일률이라고 하는데 일의 양에 관련된 문제, 이런 테마들이 우리가 연립방 정식 활용에서 항상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테마들이지.
맞니? 뭐 활용 문제를 따로 개념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어요? 자, 활용 문제는 조금 이따가 이제 푸는 걸로 하고,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1차가) 아니고 2차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요 고등학교 과정에 나온 연립 방정식 형태에서도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항 하나를 소거시키든가 가간법으로 해서, 아니면 대입을 하든가. 근데 이게 이제 차수가 2차다 보니까 항을 소거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이제 가간법을 쓸 수 없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대입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입법밖에. 자, 그냥 가볍게 만약에 예를 한번 들면, 얘를 두 개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x 더하기 2y는 3, x제곱 빼기 xy 플러스 2y 제곱은 1. 이런 모양이거든. 대충 선생님이 만든 거야. 대충.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1차고 2차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항을 소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항을 소거시켜야 되는 거야. x항이 아예 날아가든가 y항이 아예 날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럴 수가 없는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액션은 뭐밖에 없어? 대입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딱 봐도 졸라 지저분하겠지. 딱 봐도. 그지? 마찬가지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식의 형태가 보이는데, 이런 건 어쩔까?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제로고, 3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y 제곱은 4다. 이런 경우는 일단 대입할 수 있는 식도 보이진 않아요. 맞죠? 이런 경우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xy 플러스 3x 마이너스 y는 1, 2xy 더하기 x제곱 플러스 y는 3. 이것도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 형태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입법을 하시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이니까 요걸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죠.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2y 더하기 3 곱하기 y 더하기 2y 제곱은 1.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4y 제곱 나와요. 여기선 플러스 2y 제곱 나옵니다. 여기서도 2y 제곱 나오니까 8y 제곱 돼버려요. 빨리 했어요. 마이너스 12y가 나와요. 여기선 마이너스 3y가 나오죠. 마이너스 15y가 나와요. 상수는 9 나오고 요거 1 넘어오면 빼기 1에서 더하기 8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식이 쉽든 어렵든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그냥 무시 쓰시면 된다고. 맞죠? 또는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그럼 y를 찾게 되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x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즉석에서 선생님이 만든 거라서 그냥 숫자는 이상할 수가 있어서 답은 안 구하간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대입법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할 수 있는 1차식이 보이는구나. 1차식이면 한 문자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 그지? 근데 지금 얘는 그런 식이 안 보여.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이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능령이 나오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에요. 얘가 지금 x 빼기 2y x 플러스 y라고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대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한 문자로 만들기 위한 1차식이 필요했는데 다행히도 여기서 1차식이 나오네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xy에 대한 대입하기 위한 1차식을 뽑아낼 수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x에다가 2y를 대입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겠지. 그러니까 식도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럼 2y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12y제곱. 또 2y를 대입하면 2y제곱 빼기 y제곱은 4니까 이 식 쓰시게 되면 이제 y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나온 y를 집어넣으면 x 나오는 거고, 맞죠? 똑같은 과정이죠. x에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3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4 하시면 역시 y가 나오게 되고 나온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모양은 해가 몇 개냐면 총 4개의 쌍이 나와요. 여기서 y 2개 만족하는 x도 2개, 여기서 y 2개 만족하는 x도 2개, 그래서 4쌍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얘도 지금 1차식이 안 보여요. 그죠? 1차식이 안 보이지? 1차식이 안 보여서 2x 바꿀게. 이건 조금 더 쉽게. 딱. 1차식이 안 보이는데 왜 1차식이 필요해? 대입법을 써야 되니까 1차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x 곱하기 y항을 없애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죠? x, 이게 무슨 항 하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문자 하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x, y항을 없애면 1차식이 만들어지거든. 곱하기 2 한 다음에 빼버리시면 6에서 2 빼면 4x가 되고 마이너스 2y에서 y를 빼시면 마이너스 3y가 되고 2 빼기 3이면 마이너스 1이겠지. 요 1차식이 만들어졌다고. 그죠? 1차식을 만들었으면 그 1차식을 한 문자로 만들어서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은 이 얘기야.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항상 뭐가 쓰여야 된다? 대입법이 쓰여야 된다. 대입법. 대입법이 쓰이려면 어떤 식이 필요하다? x, y에 대한 1차식이 필요하다. 근데 이 1차식을 편하게 제시해 준 꼴도 있지만 안 나오는 형태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아까 잠깐 소개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식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뭐 최고차항을 소거해서 이제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야. 최고차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상수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야. 합, 곱을 치환해서 1차식을 뽑아내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4가지 방식이 쓰이게 됩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얘 이제 풀면서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211쪽 한번 펴보세요. 211쪽. 대표형 69번 문제 보세요. 211쪽. 2x-y는 마이너스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3x제곱 빼기 y제곱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어요. 자, 풀어라 그랬습니다.
대입법 쓸 수밖에 없겠지 얘들아. 1차식 보이네요. 1차식. 자, 여기서 지금 y는 뭐예요? y는 2x 플러스 1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두 번째 식에서 y항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3x제곱 마이너스 y 대신에 2x 더하기 1의 제곱을 집어넣죠. 마이너스 6이고 전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x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만 남고요.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4x 남고 마이너스 1인데 넘어왔어요. 더하기 5인가요?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됐니? x는 마이너스 5 또는 1 나오거든요? x가 마이너스 5일 때 y는 얼마일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오케이. 마이너스 5 대입하시면 마9고요. 또 x가 1인 y는 얼마일까? 3. 해서 답이 이제 뭐 순서상처럼 마이너스 5, 마9 이렇게 쓰셔도 되고 1,3 됐지? 편안하게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1차식이 보였을 때요. 근데 대표형 70번 문제를 보시면 1차식이 안 보여요. x제곱 빼기 y제곱은 0이고요. 그 다음에는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이 얼마예요? 9? 9. 요걸 풀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뭐 2차라고 나와도 항을 소거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소거시킬 수가 없으니까 가간법은 안 되니까 대입법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빼기 y제곱 는 0이 나오는 2차식이 보여요. 얘가 지금 x제곱 빼기 y제곱이 인수분해가 x 빼기 y,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y는 x, y는 마이너스 x가 성립하겠지.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자, y가 x일 때 두 번째로 y가 마이너스 x일 때 나눠서 y가 x일 때 이제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y는 x라고 하면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이퀄 9네요. 그럼 없어지면서 x제곱은 9라고 하면 x는 뿔마 3 대응하는 y도 뿔마 3. 보통 이렇게 부호를 겹쳐서 쓸 때는 복호동순, 복부호동순이란 말을 갖다 붙이면 돼요. 복부호동순. 부호를 겹쳐서 썼습니다. 순서는 같은 순서입니다. 동순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플러스 3이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자, y가 마이너스 x일 때 대입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9가 되겠네요. 3x제곱은 보니까 x제곱은 3 되겠죠? x는 뿔마 루트 3. 그럼 대응하는 y는 거꾸로겠죠? 9가. 이럴 때 그냥 마뿔 루트 3 쓰시면 되고, 복부호동순 줄여서 뭐 복호동순 요즘엔 쓰는 말 아니긴 한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4개를 다 아니면 순서상으로 쓰든가. 됐죠? 이건 뭐 가볍게 우리가 지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꼴이에요. 근데 이제 71 대표용 71번 보시면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용 71번 보시면 71번에 1번 보면 자,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4. 그 다음에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5x 2y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y는 9. 자, 요걸 풀으래요. 보시면 얘를 풀려고 보시면 어때요 지금? 1차식도 안 보여요. 0이 되게끔 해주는 2차식이 아니라서 인수분해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를 뽑아내기 위한 다른 방법? 1차식을 뽑아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 1차식 대입할 수 있게끔. 그럼 여기서 지금 다행히도 y제곱항을 없앨 수 있겠죠? 그죠? y제곱항을 없애게끔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보시면 2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y는 8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됐지? 빼보자.
빼보시면 없어질 거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식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 위에 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죠? 차라리 x는을 해서 집어넣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그죠? 여기서 x는 y 빼기 1이죠. 왜냐면 항이 지금 y는 2개고 x는 하나니까 x 자리에다 y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x는 y 빼기 1이면 y제곱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더하기 y는 4네요. 자,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y니까 빼기 y 플러스 2인데요. 넘어왔어요. 마이너스 2는 0이죠. 여기서 나오는 y는 2하고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y가 2 집어넣으면 x는 1 나오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계속 계산 문제지. 근데 계산 문제인데 어떤 방식을 취할 거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풀이는 안 하고 1차식을 뽑아내는 과정만 잠깐 얘기하면 x제곱 빼기 xy는 얼마래요? 12? 그 다음에 xy 마이너스 y제곱은 4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차식을 뽑아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1차식이 일단 안 나왔고 0이 되는 2차식도 안 보이고 자, 적당하게 항을 뭐 XY 항은 소거시킬 수 있지만 그래봤자 XY 항을 소거시켜봤자 제곱항들 서로 다른 문자의 제곱항들 상수까지 남다 보니까 불편해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상수항을 소거시켜보는 거예요. 상수항을 소거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능력이 나오는 2차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능력이 나오는 2차식. 그러면 3을 곱하시면 3xy 마이너스 3y 제곱은 12니까 자, 얘네들 가지고선 빼버리시면 되겠죠. 그죠?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겠습니다. 아니구나, 그냥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도 되겠다. 그지?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4xy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3y제곱 되고 12는 없어서 0 돼버릴 거야. 됐죠? 이렇게 또 0이 나오는 2차식을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뽑아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x 빼기 3y x 빼기 y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또 다시 이제 x는 3y일 때 해를 구하시고 x는 y일 때 또 해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 다음은 뭐 쭉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하고 대투형 7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표형 72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은 3을 풀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래니까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보이네요. 맞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또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x 곱하기 y는 2까지 나와요. 2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지? 방식을 알면 답은 나왔죠 이미. 왜냐면 곱해서 2가 나오는 또 제곱 더하기 제곱이 5가 나오는 순서쌍들은 뭐 머릿속으로 충분히 그냥 암살하실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방식을 알았을 때 이제 편하게 그렇게 가시는 거고. 그럼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다음 액션은요, 요 합곱을 치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합곱을 치환한다라는 얘기는 요 식에서 우리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얼마예요? 5잖아요. 자, 또 x 곱하기 y가 2가 나왔으니까 현재 x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 나와요? 9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 더하기 y는 하나는 3 나오고 x 곱하기 y는 여전히 2고 또 하나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 나오고 또 하나 xy는 2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x 더하기 y의 제곱이 9였으니까 이게 뿔마 3으로 해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입하시면 되지. 대입하시면 되지. 근데 대입해서 xy를 찾아도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자 여기서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볼까? 알파 베타가 근이 아니라 xy가 근이래. 그러니까 문자는 지금 2차 방정식에서 문자는 다른 문자를 쓸 거야. t라는 문자를 쓸 거야. 알겠지? 근데 x하고 y가 두 근이면 얘가 알파 베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t 빼기 x, t 빼기 y란 말이지. 즉 t 제곱 빼기 합 t 플러스 곱 이퀄 제로가 x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일 거란 말이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합곱을 알게 되면 합곱을 집어넣게 되면 x하고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이 나오지. 아주 쉽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t가 2라고 2란 말이야. 맞지? 근데 t가 2라고 2인데 그 중에 누군가는 x고 누군가는 y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순서쌍은 x가 1이고 y가 2일 수도 있고, 왜냐면 두 근이 2라고 2니까 x가 2고 y가 1일 수가 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조금 생소하지 요거는. 그죠? 자, xy를 두 근으로 하는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요?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2는 제로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x, y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근이 누군가는 마이너스 2고 누군가는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x하고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t를 찾아서 그래서 x하고 y를 하나씩 세팅을 해주는 방법.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등학교의 과정에 나온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법이었어요.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지금부터 유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